더 있느냐? 이제 선초로 이제 그 일종자, 일례과, 아니야, 애륙과 일종자, 애륙과, 진짜 실수하네요. 그죠. 애륙과 일종자, 그 다음에 일례과, 불안과, 아랑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우리 인간의 영역은 분명히 하드 트레이닝 하는 곳이다. 이게 배움이 굉장히 집약된 곳이다. 특히 이번 인류는 부처님께서도 딱 말씀을 하셨죠. 인간 수명이 100살에서 120살 왔다 갔다 한다. 잘 살아봤자. 그런데 80, 90 먹어서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부처님께서 늙어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젊었을 때 해야 된다. 그런 그런데 언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 최소한 내가 강하게 마음 먹고 인간 경계에 와서 그 정말 그 고난의 연속성에서도 부처님 법을 집약적이고 단기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특성 속에서 공부를 더 해 나갈 건가? 그럼 일종자가 될 수 있겠죠. 또 일례과도 이리 오겠죠. 아니면 좀 편안하겠다. 그러면 아니 육개천에서 좀 더 쉴 수가 있어요. 쉬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부처님 오실 때 다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시라도 이렇게 맛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체의 모든 법들을 멈추고 떠났을 때 오는 뭐랄까, 안온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포기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지혜로서 사물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부처님 법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부니까에도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지. 소부도 나눠서 그 주석과 지혜를 내는 것과 감성적인 것을 나눠서 볼 수 있지. 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논장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그 절대적인 기회지만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못 잡아버리면 어디로 어떻게 가서 또 살 줄 알겠냐 이거죠. 특히 그 유기처가 있다라는 것은 무수한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선업도 있고 불선업도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처럼 선업을 많이 쌓아오신 분도 불선업에 의해서 허리도 안 좋고 장이 안 좋으셨어요. 걸핏하면 이질 걸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허리 아파갖고 누워 계시고. 음, 그러면 어떤 업으로서 어떻게 간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 문제가 있다, 장에. 그래서 인류 의사가 왔을 때 장을 다 고칠 수가 있는 의사가 왔다. 그럼 수술이 힘들더라도 다 열어놓고 잘못된 거 다 뜯어내달라. 그리고 잘 꾸며달라. 지금이 그런 기회다. 만약에 맹장도 안 좋고 대장도 안 좋고 췌장도 안 좋고 쓸개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군데군데 안 좋은 게 있다. 그런데 지금은 간만 좀 고쳐달라. 뜨는 김에 그런 거 다 조금만 더 투자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알고 있는 친한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 무엇에 막혀 있느냐면 자신의 그 견해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첫째 뭐가 있느냐?
가장 존재들의 깊은 질병인 암환이 가득해 강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옳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부처님 법이 윙윙윙윙윙 이렇게 들려요. 아니면 막 짜증으로 다가오든지. 그 이제 정말 그 부처님 법이 눈을 띄우게 하고 빛을 보게 하고 빛이라는 게 사물을 파악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실 때 그렇게 쭉 쓰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명약을 먹으라고 부처님께서 싹 약을 다 끓여놓고 가셨어요.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느냐? 네, 아, 유사약품을 먹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그, 안구따라 니까에서 유사정법이라고 해요. 유사정법에서 이게 부처님 법이네요.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보다는, 어,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니까야가. 이해 안 되는, 왜냐면 이해 안 돼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파악을 못해서 의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가 24번에 보면은 빠야시 왕자경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 40일 이내에 그 경이 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니까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뭐 거기 그때 법을 전한 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막 대단한 스님이 아니었는데 그런 큰 경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거나 우리가 궁금증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은 있다. 하지만 법의 체계나 구조들을 이해하게 되면 엄청나게 정법이라는 것들, 아니, 법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파악이 된다. 사, 부처님 아니, 이 존재가 정말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걸 핵심을 잡고 가닥을 잡아서 해 나가느냐, 못하느냐, 이제 요 차이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 법은 어떻게 돼 있다? 오온으로 되어 있다. 육일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가 있다. 사성제가 있다. 팔정도가 있다. 이러한 핵심적 개념을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구축하면서 공부를 해 나간다라면 우리가 도가를 어떻게 못 얻겠는가? 그럼 뭐 비난받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도가 얻을 수 있다 우리도. 왜 뭐 부처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못 얻느냐 이거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마티 삼비다마가입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자, 어, 이제 위에서 아까도 위에서 이미 이제 그 73가지 빠냐하고 야냐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체화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들어서 아는 빠냐와 들음으로써 형성되는 야냐가 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있네.
이 보면 29번에 29번인데 실제 29번이 아니겠죠. 그런 용례가 있어요. 그럼 1번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제일 앞에 1번이 새겨 듣는 대로서 빤야와 들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은 야냐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기 어, 현일 스님 이 야냐가 파티산비다마가에서 나온 야냐를 아니 우리 말씀하시나요? 네띠 예, 30, 뭐 네띠에서도 나오죠. 음, 이게 아까, 그러니까 진, 숫다마야 야냐, 찐따마야 냐냐, 네. 예, 바와나 야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수행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들어서 이루어지는 야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찐따마야 사유로서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들어서 하는 지혜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 문장에 어떻게 들어서 빤냐가 생기고 들어서 이루어지는 야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보면은 또 어, 후렴구로 빠져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요 보세요. 그 전제조 그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아비냐라는 단어가 나오고 빠이냐라는 단어가 나오고 빠하 따빠가 나오고 바와 따빠가 나오고 삿지 까따빠가 나와요. 결국은 이러한 체계를 하면 내가 이걸 수용을 해서 지금 뭘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 가지고 어떻게 굴려야 되지? 아,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그 다음에 노력. 노력은 위대한데 보통 사념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띠가 있고, 그럼 사띠가 뭐지? 그러면 사마디가 있고, 그러면 사마디가 뭐지? 그럼 빠냐가 나온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오력오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맨날 나오는 단어야. 빠자나가 뭐지? 여기에는 어, 땀 대신에 요것이 삼으로 바뀌었구나를 우리가 금방 파악이 이제 되는 거죠. 쌈 빠져나갈 할 때 빠져나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서 자리하는 빠냐가 있고 들어서 만들어지는 야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야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문제? 자, 우리 정진 스님. 정진 스님 가능합니까? 네. 빠냐하고 야냐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빵야는 야나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빵야의 과정적인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야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냐라는 것은 대상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 대상을 처리하는 만큼의 야냐가 있어야 빠냐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만큼 정도의 암이 기반에서 빠냐가 있고 빠냐는 결국은 압이 우리가 도가로 나아가게끔 이렇게 한다. 좀
이해가 좀 되시, 글쎄,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 자, 그러면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법들은 마땅히 통찰되어져야 된다. 그럼 아비냐는 또 뭐냐? 이거, 이건 통찰이라고 했는데, 듣고 받아들이는 것의 청문회 단계의 주의 집중이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듣고 배우는 데서 생기는 지혜이다. 뭐냐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럼 여기는 그러면 빠자는 것이 빠자나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만큼 이해되어진다 이런 단어 이해되어진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럼 밑에하고 또 좀 충돌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바로 아는 것이 듣고 배우는 데서 생기는 지혜이다. 한번 쭉 읽어보고 하죠. 이런 법들을 마땅히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 아, 지금 이 순서는 뭐냐면 혼란스러울까 봐 이게 지금 그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까 그 73가지 지혜를 이렇게 이제 쭉 그 맞으니까 논모를 하고 첫 번째 논모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시요. 아까 73가지 그 야냐와 빤야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그 논모,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요약된 어떤 그 뭐 명제와 같은 거죠. 논제 뭐 이런 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 들어서 이루어지는 빠냐와 들어서 만들어지는 야냐란 말이죠. 그것이 무언가에 대한 첫 번째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증득해 갈 것인가라고는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법들을 마땅히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청문 단계의 주의 집중이다. 자, 다른 거 빼고 보죠. 이제 뭐가 나왔느냐? 완전히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다? 들어서 생기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들어서 만들어지는 야냐로 아비냐가 있었고 들어서 만들어지는 그 지혜가 뭐냐면 이제 파리냐가 있어. 그럼 이제 파리냐가 이제 도대체 또 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당연히 파리냐는 오온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냐는 도가에 대한 지혜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정정을 할게요. 도가에 대한 지혜 넘어서도 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 도가에 대한 지혜와 관계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법들은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거라고 들어서 이게 그래서 들어서 그런 주의 집중이 법들이 버려야 되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청문에서 생기는 지혜다. 뭐다? 세 번째가 버리는 것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야냐. 그냥 빨이냐, 그 다음에 아비냐, 빨이냐, 그 다음에 빠하따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건 뭐냐? 바와따빠. 이제 숫다마야가 어떻게 돼요? 이제 찐따마야로 돼서 이제 닦여져야 된다. 이렇게 닦여져야 된다. 이 닦여지는 과정에서 아마 뭐 찐따마에도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네. 사유의 그것이 이런 법들은 마땅히 닦아야 한다. 이 닦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 있다? 이게 이제 꾸따까 니까야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주의 집중이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빠냐가 만들어지는 그 후에 만들어지는 야냐가 뭐다? 아, 이건 이제 닦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아, 이거 완전히 알아야 되겠네, 이해해야 되겠네, 막, 그 다음에 요런 오온 알아야 되겠네 하면서 이걸 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얼마나 잘 듣느냐 요 문제로 지금 집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은 마땅히 이제 증득돼야 된다. 아까 뭐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예, 그 수다마야로 수다마야 야냐가 이제 어떻게 하냐냐 닦아줘야 된다. 닦아줘야 된다는 게 뭐다? 바에 따빠다. 그 다음에는 증득돼야 된다. 사찌 까따빠. 이게 뭐냐? 증득되어서 확인하는 게 뭐다? 논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뭐 질문 없으세요? 정진, 스님, 네. 예, 말씀하시게. 이게 파티 삼비담 아까의 제일 처음 부분을 지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음, 지금 조금 더 제가 보충이라고 할까? 좀 의견을 보태자면, 음, 거기 나오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빠린예이야, 빠따빠, 바웨따빠, 사치까따빠 이 네 가지는 음,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말씀하셨던 사성제에 대한 그 검증, 그 삼전 12행상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성제의 첫 번째 고에 대해서는 빠린예이야, 고의 성질, 고의 실상,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쓰였던 단어로 알고, 빠하따빠는 버리다. 뭘 버리냐? 두 번째, 그 집성제에 대해서, 가래에 대해서, 고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 가래에 대해서 버려야만 되는 그런 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웨따빠는 그 고진멸, 에, 아니죠. 이거는 도일까요? 수행해내야 되는 그 방법론의 팔정도에 있는 거고, 사치까따빠는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진멸의 상태, 고통이 멸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 스님의 그 설견으로 설명하시는 것도 무척 타당하고 아마 요거는 사리푸타 스님께서 아마 그런 그 사성제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단어를 이렇게 처음에 성문 제자들이 새겨야 되는 알매 네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뭐 충분히 훌륭한 말씀이고,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삼전 12행인데 단어가 조금 다르죠. 거기서 이제 끼짜 까따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빠리냐 이것은 이제 이해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요게는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 수행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혹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네. 한번 보면은 빠리냐에 대해서 아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리냐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빠리냐 우리가 지금 아까 그 빠리냐에 대해서 나왔죠. 빠리냐의 대상은 무엇인가? 초기 불교 교학에서 매우 중심적인 논점이고, 이제 이게 정경경 마치마 니까야하고 이제 그 오온에 대한 그
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비담마의 위반과 빠따나 빠띠 삼비담마까지 동일한 구조로 제시된다. 빠리냐가 뭐다? 당연히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얘기다. 빠리야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원만하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원만하게 알아야 되냐? 대상은 오온 전체다. 근데 오온이 워낙 등치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수행자가 직접 통찰하고 직접 알고 통찰, 관찰, 해체해야 하는 철저히 알아야 하는 대상이 오온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빠리냐라는 것은 지금 오온을 대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쓰이는 단어다. 그럼 빠리냐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어, 야타는 알아야 된다 아는 걸로. 그 다음에 조사, 분석, 분별, 해부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통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버림에 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자, 이제 빠리냐가 그 오온을 중심으로 저기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일단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완전히 알아야 할 법은 오온이다. 빠리냐가 나오면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빠리냐는 각각의 수준이 달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대상을 오온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요거 이제 하고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공부한 것도 구체적으로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이야기한 게 빠냐가 나오고 야냐가 나왔어요. 빠냐는 뭐고 야냐는 뭐냐? 이제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겠다. 김상광 선생님 혹시 빠냐하고 야냐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빤냐는 많이 들어봤어요. 야냐는 못 들어봤고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야냐 할 때 뭔가 지견을 가진다 할 때 이 야냐를 이야기를 해요. 야냐를. 빠냐는 어디에서 이제 많이 들었냐면 우리 그것이 뭐야? 반야심경에도 이 빠냐 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려고군의 빠냐. 우리가 지혜다 하면 이 지혜냐, 이 지혜냐. 뭐 이제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 포착하고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빠냐는 지혜이고 야냐는 지식, 지혜 관계를 요것만 보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문 구조. 어떻게 들음에 의한 확신에서 지혜가 들음에 의한 야냐가 되는가? 문장 구조는 똑같다. 그럼 이러한 법들은 통찰되어야 된다고 처음에 나왔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빠져나가 뭐다? 이해하는 암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소화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해탈과 열반 쪽으로 아는 것이고 빠냐다. 그 지혜가 바로 듣고 얻어진 야나다. 그럼 아유,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소화가 될 겁니다. 귀로 들은 법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게 뭡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해한다? 빠져나다. 그럼 쌈 빠져나. 아까 얘기했어요. 요렇게 이해했다면 요것이 따가 되어서 따는 지시사예요. 쌈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쌈으로. 쌈 빠졌냐. 현희 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티 쌈 빠졌나에서 그러니까 쌈 빠졌냐를 이 땀을 쌈으로 보시는 거는 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나 하고 좀 놀랬습니다. 왜냐면 쌈은 굉장히 범위가 큰 거예요. 땀은 이것저것이라니까. 아, 네.
정진 스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어, 좀 쉬고 계시나 보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럼 통과할게요. 예, 네. 피곤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빠냐와 야냐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 빠냐, 그럼 야냐는 뭐냐? 아는 상태인데 범위가 넓다. 그래서 위파사나 야냐가 있다. 여기서도 야냐 16지로 쓰인다. 마가 도와 과에서도 야냐가 쓰인다. 수없이 했었죠. 야냐가 그거라고. 죄송합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단마에 대해서 안다. 범위가 넓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 압니다. 중립적인 지역 그 자체다.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럼 빠냐는 뭐냐? 분별적인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식을 나눠서 이것은 도움되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냐 중요하죠. 야냐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야냐의 일부분이다 이거요. 아까는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야냐에서 시작해서 빠냐가 되고 다시 야냐로 귀결되고 야냐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분별적, 투과적, 이해를 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에 조건 성질을 관찰하고 삼법인을 꿰뚫어 제거할 것에 대해서 제거하게 하는 뭐 빠냐는 뭐냐? 그러면 함께 뭘 하죠?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야냐를 확산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냐는 대표적인 야냐가 뭡니까? 도가에 대한 야냐가 있었다. 도가에 대한 야냐가. 빠냐가 늘어나면 위파사나가 될 거 아닙니까? 위파사나 지혜는 대표적으로 아니자 두카 아나따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럼 위파사나는 뭐냐? 그래서 빠냐의 다바를 위파사나라 한다. 어디에서 나온다? 예, 마지막 44번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념 간의 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김 교수님,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이 됐네. 김 교수님, 네, 빠냐하고 야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방금 스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냐는 통찰력에 관한 지혜고 야냐는 그 윗바사나 16단계 지혜에서 뭐 1단계인 나마루파 파르체다 야나부터 쭉 나오는 거기에 사용되는 야나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야냐는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 거네요. 네, 예. 예.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시간 조금만 더 할게요. 빠냐는 조건적인 문제다. 암 전체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건 평범한 지식부터 성자까지 아냐.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어 이 말이야. 알고 있어. 그럼 빠냐는 그것을 갖다가 오력옥은 정견 이런 걸로 해서 이 암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격의법이에요. 격의법. 격의법은 굉장히 깊은 다양한 층위가 있죠. 그러나 표현은 뭔다?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사람 죽이면 안 돼. 늦잠 자면 게으르면 안 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럼 빠냐로서 한다 이 말이야. 빠냐로서. 출발지이고 귀결처이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암, 암 가운데 해탈로 이끄는 암의 영역이다. 당연히 이제 이 암이 어디로 층위가 높아져요? 해탈과 저기 저기로 가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 쪽으로 그 야냐가. 다음 빠냐는 수타마야 야냐라고 하는가? 듣는다에서 들어서 확실 가지나 쏟다 와다나 의미를 기억 정리한다. 빠자나 의미가 법의 진실과 합치된다. 빠냐. 이거 정리 엄청 좋네요. 그쵸? 현일 쌤 엄청 좋죠? 빠자나가 기억 정리 이해한다. 그래서 싸띠하고 쌈빠자냐 한다. 그리고 빠냐는 뭐냐면 법의 진실과 합치한다.
이제 큰 이해가 생기잖아요. 이 빠냐에 대해서. 예,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는, 것은 예, 들으면 요걸로 분류된다. 뭐, 된다. 뭐 이치적 뭐 형식 논리학을 굳이 막 안 써도 대충 그러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가 이제 자꾸 될수록 더 많은 것들 들 겁니다. 그 이해 이제 빠져난 이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아, 삶이란 고통스러운 거구나라는 이해가 있으면 그게 빠냐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암이 생기면서 이제 두칼한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행론의 정리. 숫다마야 야냐, 찐따마야 야냐, 바와나 마야 야냐. 마야는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론적인 토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내용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유 영역도 틀리고 수행도 틀려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차위리야, 미차디띠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했다. 부처님 법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먼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빠냐는 야냐의 한 종류이고 특별히 해탈로 인도하는 암이다. 듣고 형성된 지혜가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냐, 야냐, 아비냐, 마카팔라 이제 이런 것이 쭉 이제 이 그림은 이전에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쭉 되어 있어요. 이제 시간상 이제 시간이 너무 아껴 저기 하면서 이제 요 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법을 나눠서 본다. 빠냐가 위파사나가 그래서 빠냐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빠냐의 다발을 위파사나 현상을 관찰, 분별, 통찰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이 우다야는 일어나고 바야는 이제 사라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가는 이제 버린다. 요게 이제 저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 16이지. 요 이제 16이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부처님 보면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파산 16단계라는 것은 부처님 법에서 없는데 청정도론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걸 가지고 단계를 이렇게 숫자를 먹였어요. 층위를. 원래는 16단계가 있는 게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아니다. 부타고사님이 이렇게 번호를 먹인 거다. 그래서 어디에서 뛰어다가 했느냐. 이 파티산비다마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에서 그걸 뛰어다가 그냥 1, 2, 3번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파타나 조건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법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극단이 없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1, 2, 3, 4 이렇게 순서로 먹이는 것은 상당하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할 만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 스님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특히 질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도 질문 자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김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김 선생님하고 견해가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용적으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광 선생님 질문 없으실까요? 마이크가 아직 안 켜졌네요. 예, 없습니다. 예.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다투 카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투 카타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